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요즘 재래시장, 마트, 백화점 할 것 없이 정말 사람들로 많이 북적이더라고요. 아마도 추석 준비에 한창이신 분들이겠죠?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석 차례상 장보기에 돌입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도 올 추석은 채소값이나 소고기값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그래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찾으시는 분들 있죠.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기별로 가격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채소는 추석 3, 5일 전에 그리고 축산물은 4, 6일 전에 장을 보시는 게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품목별로 가격 정보를 미리 꼼꼼히 확인하셔서 네. 똑똑한 소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뜰하고 풍부한 정보 가득 싣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먼저 피플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는데 이른바 벙커를 함께 다녀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였었죠.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습니다. 시간 한 2시간 정도 됐었고요. 여야 4당의 면면을 보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다음 바른정당의 주호영 권한대행, 그리고 마지막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네네네. 제일 야당이라고 하고는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죠. 일단은 불참을 했었었는데요. 어제 모여서 무엇을 논의했는가? 바로 안보 협치였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도발들, 북한 문제, 이 한반도에 닥친 이 북핵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해서 네.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었었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실은 끝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청와대 벙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NSC 함께하는 그 벙커에 내려가서 뭐 그때 당시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고 네네.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요. 거의 2년, 3년 만에 여야가 저렇게 회동 후에 공동 발표문, 이 담화문을 낸다는 게 이제 이례적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어제 저녁에 함께 나와서 이제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공동 발표문의 내용들은 다 이제 북한에 관한 것들, 안보 협치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채워져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107석이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불참을 하다 네. 보니까 합치가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이제 어제 모습이 안보 협치였었으나 네. 또 크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또 하나의 협치들도 필요했었던 그런 계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제1야당 한국당의 네. 홍준표 대표가 불참을 해서 좀 이제 아쉬웠던 그런 대목도 있는데요. 들러리석이 싫다 뭐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제 또 하나 특이했던 장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넥타이 색깔이었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보면은 좀 약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넥타이 색이 이제 녹색 넥타이를 맸거든요. 네. 근데 이 녹색은 국민의당을 맞아요. 상징하는 예, 넥타이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제 모습을 보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의 넥타이 색도 녹색, 예. 그 옆에 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도 지금도 보시면. 녹색.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있다가 사진을 네. 찍는데 녹색이 겹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저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야당 한국당이 빠졌으니까 네, 네. 그 다음에 국민의당도 좀 함께 해달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넥타이 어필이었었고요. 네, 저런 네. 모습은 저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했을 때도 우원식 대표가 또 녹색 넥타이를 맸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네, 네. 만에 하나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네, 네. 했었다면 빨간색 이제 넥타이를 맬 수도 매지 있지 않았을까. 예.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국민의당을 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네, 그렇습니다.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온갖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9살, 8살 남매만 남겨두고 종적을 감췄던 친모가 네. 보름 만에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충격적인 사진이 뭐 계속해서 네, 그것에 네, 떠돌았었고요. 그 모친, 즉 8살, 9살을 쓰레기집에 방치하고 사라졌던 친모가 다시 찾아와서 현재는 이제 경찰에 입건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를 좀 돌아보면 참 그 장면이 아침부터 좀 너무 그럴 텐데 뭐 집안이 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 화장실도 그렇고요. 집안이 온통 다 쓰레기 더미였었는데 나중에 일단 치웠거든요. 현재는 네, 네. 무려 5톤의 야. 쓰레기가 저기에 방치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당산역 인근에서 한 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 40명이 타고 있던 버스가 고가도로 및 교각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요즘에요. 이제 수도권과 네. 서울을 오고 가는 이 광역버스가 2층 버스로 많이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오전 10시경에 당산역, 저 당산고가를 좀 다녀보신 분은 알 것 같은데요. 저 당산고가의 구조가 1차선에서 3차선이 약간 비스듬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것을 맞아요. 바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껴들 경우에 저 윗부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2층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들은 네네. 빠진 다음에 저 고가를 이쪽 끝으로 빠진 다음에 벗어나서 1차선으로 끼어드는데 네네. 어제 이제 기사분께서 1층 버스를 운전하는 줄 알았다라고 해서 바로 끼어드는 바람에 좀 안타까운 사고는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25명이 이런저런 사고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게 됐는데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네. 실은 똑같은 사고가 작년 12월에도 딱 저 있었어요? 지점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네네. 2층 버스가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네네. 지금 우리의 고가는 다 1층으로 그렇죠. 만들어졌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 또 하나의 뭐 안전 관리도 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격 연휴를 앞두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석 연휴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들을 발표했다고요? 네, 보건당국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런 질병은 조심해라 해서 네. 크게 3가지 정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예방을 주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찌찌 가무시병입니다. 네, 오랜만에 듣네요. 저게요. 가을철 90, 네. 11월에 거의 90% 걸리는 병인데 예. 털 진드기에 물리게 되는 건데요. 야외 활동을 할 때, 특히 이제 추석 연휴 벌초라든가 네. 할 때 항상 저 찌찌 가무시병이 이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게 근육통, 오한이니까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가 뭐 식품매개 전염병, 마지막이 비브리오 폐혈증인데 비브리오 폐혈증은 이제 해산물로 많이 오염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좀 조심해서. 이게 아직 가을이 찬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일교차가 네, 커서 해산물 오염에도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손을 뭐 계속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어패류 같은 거 잘 익혀 먹는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오늘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2번째로 열리는 행사인데 네. 시작 전부터 말이 좀 많네요. 세일페스타 작년에는 성공적이었거든요. 예. 하고 재작년에는 코리아 세일페스타는 아니었지만은 재작년에 했었던 뭐 이런 빅세일도 효과가 있었는데 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뭐 많은 업체도 참가하고요. 제조업체도 참가를 하게 되면서 좀 그간의 많은 단점들을 보완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커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 북핵 위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은 줄었고 예. 이번 연휴에 오히려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130만 명. 그 썰렁해지지 않을까 이런. 그렇기 때문에 예. 걱정들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래도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한번 나가시고 앞서 잠깐 나왔었는데 네네. 영수증 구매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물건 하나만 사셔도 그것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업로드 하시면은 네네. 나중에 추첨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한번 참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등산바지, 고가의 등산바지 네. 글에 대한 뭐 이야기인데요.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실질적인 성능은 기대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늦더위가 남아있는 북한산에서 등산복 차림의 시민들이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경감도 좋고 또 땀이 배출이 잘 돼요. 메이크에 입는 것이 좀 부드럽고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등산 바지를 구매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인지를 먼저 고려하는데요. 실제로 등산 바지의 성능은 어떨까요? 소비자원이 등산바지 제품 12개에 대한 성능 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땀 흡수 정도를 평가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성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땀이 흡수되지 않고 피부 표면을 따라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물을 튕겨내야 하는 옷 겉면의 발수성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 제품일 때는 대부분 양호했지만 2개 제품은 반복해서 빨수록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5개 제품에서는 과부라 옥탄산이라는 유해 물질도 나왔습니다. 인체 및 환경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잔류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생식기나 신장, 면역체계 등의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르면 주말부터 교환 환불 조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입던 옷도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 채널A 조현선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11분이고요. 이번에는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는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산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방송인 유대산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뭐 하는 거예요? 예. 자, 거기 저희 또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이어서 아이유 씨가 화제입니다. 네. 어제도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아이유 씨가 이번에 발표한 앨범 아직도 음원 차트 질주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앨범이 아니라 이제 아이유 씨의 두 번째 리메이크 앨범이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 꽃갈피 둘이라는 이름의 지금 타이틀곡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가 아직도 상위권에 계속해서 링크가 돼 있고 네. 지난 22일 날 지금 발표된 노래거든요. 상위권에 계속해서 링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에 이 노래 말고도 가을 아침이라는 또 이 노래 굉장히 좋아요. 이 노래도 이제 리메이크 노래인데 이 노래 역시 상위권에 계속해서 지금 사랑을 받으면서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네. 음악이 살짝 나오고 있죠. 가을 아침에 이 노래. 네, 정말 아이유 신드롬이 대단한 네. 것 같은데요. 리메이크 앨범이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아이유의 즐겨찾기인 거잖아요. 꽃갈피. 우리가 이제 또 읽고 싶은 페이지에다 맞아요, 꽃 맞아요. 넣어놓듯이 예, 예. 김창완 씨 노래 등 예. 이제 리메이크했다가 요번에는 1991년도 양희은 씨가 이병우 기타리스트랑 만들었던 네네. 이 가을 아침을 리메이크 했는데 네네. 이 가을의 어떤 정서에도 어울리지만 이 자식들이 이제 이 나훈아 씨 콘서트 예매하듯이 부모님한테 들려드렸더니 부모님들이 감성에 젖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통째로 선물해드렸다. 예, 추억. 이러면서 음원 차트 1위. 아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을을 맞아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80년대, 90년대 곡들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하면 생각나는 노래들 한 번씩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노래 과연 네. 어떤 노래일까요? 가을이 오면 바로 나오나요? 네, 이문세 네. 씨가 1987년에 발표했던 노래죠. 네. 근데 제목에서도 이미 가을이 들어있지만 뭔가 어디서 살랑 가을 바람이 산뜻하진 않은가요? 네, 가을 바람이 불어올 산산한. 것 같은 그런 노래잖아요. 네.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14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15,000명 이상의 야. 분들한테 한 5일에 걸쳐서 설문을 했는데 네. 당당히 1위로 이문세 씨의 가을이 오면이 뽑혔습니다. 예, 이문세 씨 공연하면은 공연도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멘트도 좋고. 보고 싶네요. 네. 다음 노래는 뭐죠? 다음 노래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다음 노래는 뭘까요? 가을하면 생각나는 노래. 네가 없는 거리에. 지금 후렴구 나오고 있잖아. 이게 성시경 씨의 노래 네. 거리에서 이 노래가 이제 2006년도니까 벌써 네. 와, 10년, 11년 전 노래인데 오래됐네요. 불구하고 네. 가을하면은 여전히 떠오르는 이 노래 들으면은 제목 그대로 정말 거리로 뛰쳐나가서 낙엽을 밟고 싶다. 이런 얘기.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어려운데 뭐 어떻게 불러요? 키 낮춰가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단하신데 듣고 싶네요. 성시경 씨의 이 거리에서는 예. 뭐 일단 가사도 굉장히 감성적이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성시경 씨의 꿀성대. 맞아요. 이 음악 전문가들이 한때 이제 최고의 꿀성대 가수로 예. 꼽을 정도로 예. 성시경 씨 목소리 정말 극찬을 많이 했는데 네, 네. 가수 조규찬 씨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네. 이 성시경이라는 이 보컬리스트는 하나의 혁명을 가져온 가수다. 하나의 정말 그 발라드 가수의 축을 맞아요, 형성한 맞아요. 가수다라고 얘기를 할 예. 정도로 극찬을 했는데 네.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지 그 심야 라디오 DJ까지 할 정도로 네, 맞아요. 옛날에 그 마지막 멘트 잘 자요라는 네. 얘기 좀 그러니까. 다르네요. 네. 예. 어쨌거나 참 목소리 좋죠. 아이고, 송시경 씨는 참 의아한 게 이렇게 꿀성대인데 네. 술을 아침까지 먹는 말술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술.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주 한 대단한 10몇 병 실력입니다. 드신다고. 예. 네. 자, 마지막 노래 궁금하네요. 마지막 노래. 세 번째 노래. 흐린 가을 하늘에 빠지면 아쉽죠. 화제죠 김광석 씨. 편지를 써. 이 노래죠. 예. 제가 막 김광석 듣고 씨 싶은데 노래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들어야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요즘 뭐 네, 사건 사고도 많이. 딸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요즘 노래방에서 이 김광석 씨 노래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김광석 씨를 그리워하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작권료가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 저작권료는 당연히 아내한테. 상속권자는 아내한테 간다는 사실을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무슨 얘기야?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고 참. 오늘 약간 정신이 없어요. 예. 오른쪽 머리 좀 눌러요 여기. 자, 네, 보니까 2007년부터 이 고 김광석 씨 부인 네. 서 씨가 이 저작권료를 받아왔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저작권료는 네. 이제 만약에 그
저작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후 70년 동안 이제 상속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유일한 상속권자가 아내인 서 씨예요. 서 씨가 2007년에 저작권협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있고요. 2002년부터 소급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그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몇억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김광석 씨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네. 저작권료는 따박따박 부인한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가을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노래 세 곡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네. 여기서 세 분이 뽑은 곡은 또 어떨지 개인들의 취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가을 노래를 네. 뽑아오셨는데 네. 대산 씨는 짠! 자, 조용필 씨네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네, 요게 제가 이거 뽑은 이유가 뭐냐면 가을하면 이 노래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가을하면은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이에나가 될 것인가 표범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조용필 씨의 노래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정말 시적인 나레이션. 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어떤 나레이션들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 2004년도에 대한민국 유명 시인 100명을 대상으로 당신들의 애창곡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 노래가 2위에 꼽힐 정도로 시인들의 심금을 울린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정말 적격입니다. 어울리는 노래.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인 거죠? 그렇죠. 좋아합니다. 근데 어제는 하루 종일 싸이 노래만 듣던데. 낙원에 어땠을까? 이거 막 한참 부르더니. 옛사랑이 생각나. 그날 다른가 봐요. 널 붙잡았다면 어땠을까? 조울증이 있네, 이 사람. 네, 이번에는 홍종선 기자님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코스모스. 사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는 그 김상희 씨의 코스모스를 들었었어요. 조관우 씨가 이걸 리메이크한다고 그럴 때 남자가 했는데 야, 그 아름다운 고음에 이 클래식 기타 소리 어우러져서 가을의 정서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래는 고개가 나도 모르게 절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까딱까딱. 조울증이 있네. 자, 이인철 변호사는요? 네, 저는 패티김 씨의 가을을 남기고 가겠습니다. 명곡이죠.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많은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인데요. 정말 이 노래를 들으면 깊이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도 이 노래 부르면 굉장히 좀 애잔한 느낌을 받으실 거고 패티김 씨가 1983년에 이 노래를 이제 발표했는데 그해 라디오를 다 휩쓸어가지고 1위를 했다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곡들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인기는 사라지지 않는 항상 가슴에 남는 곡들 제가 살펴봤고요. 언제 들어도 좋네요. 자, 이번에는요. 손꼽아 기다리던 황금 연휴가 이제 내일 저녁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황금 연휴에 많은 일들 하시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영화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 한가위 연휴에 비기트한 작품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 최근에 2012년부터 쭉 보면요. 역사극 혹은 시대극 이런 현재가 아닌 과거를 대상으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대세를 이끌었어요. 먼저 2012년에 광해 그 총 관객수로 보면요. 1230만. 그렇죠. 네, 굉장한 그 인기를 끌었고 반상도 913만. 사도도 624만. 밀정은 913만. 기본 다 500만을 넘었어요. 물론 요때 추석에 본 걸로만 치면 1등은 관상이었지만 광해가 좀 오래 상영을 했었죠. 그래서 광해가 1등이었는데 올해도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게 남한산성이. 남한산성. 네, 남한산성이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최소 500만 원 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계산이 잘 맞아 떨어질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스오피스 순위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1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1위는요. I Can Speak, 2위 살인자의 기억법, 3위 베이비 드라이버, 4위 인비저블 게스트, 5위 킬러의 보디가드입니다. I Can Speak가 1위에 차지해 있네요. 유재산 씨.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9월 21일 날 이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박스오피스 1위에 굳건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민 할매, 국민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남훈희 씨와 또 이재훈 씨의 정말 세대를 뛰어넘는 케미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영화가 그냥 코믹 영화가 아니에요. 일단 주제가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많은 분들의 또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또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또 다루기 때문에 어떤 감성팔이나 억지 감동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화가 김현석이라는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휴먼 코미디 위에 자연스럽게 역사를 잘 풀어냈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봤을 때 관객들에게 자연스러운 또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두 주연 배우 말고도 또 명품 조연들이 출연합니다. 뭐 박철민 씨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더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 추석에는 어떤 영화가 개봉할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 번 천만 영화가 나올까 기대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면 이 I Can Speak 코미디면서 휴먼이면서 재밌고요. 남한산성 굉장히 진중한 이 드라마 그리고 범죄도시 액션 이 세 영화가 좀 골고루 선전하면서 제가 보기엔 3파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킹스맨은 이번에 오픈하잖아요. 거기다가 킹스맨 외와 있죠. 게다가 이 1편 사랑했던 맞아요. 네, 650만의 관객이 사랑해 주셨던 영화 2편.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네, 이번에도 또 인기를 끌 것 같고 근데 제가 먼저 이제 남한산성하고 범죄도시 좀 두 영화 비교를 해드릴게요. 남한산성은 연기에 물샐 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윤석, 이병헌, 박해일, 고수, 박희순, 조우진 씨까지 정말 연기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이병헌 씨와 김윤석 씨,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은 이 화친파 최명길, 김윤석 씨가 맡은 거는 척화파 김상원인데 이 병자호란 때 우리 가서 무릎 꿇자 아니 안 된다 그 배우가 말로 싸우는데 이 연기의 하이라이트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간에 있는 박해일 씨도 너무 연기 잘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범죄도시, 킹스맨 이번 추석에 개봉하는 영화들 3개 공통점 좀 짚어주시죠. 지금 한국 영화의 트렌드는 사죄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극, 범죄, 액션. 특히 이제 남한산성이 기대되는데 청나라가 침범했을 때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강경하게 싸워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 상황 너무 비슷해요.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데 북한과 대화를 우선해야 되느냐 아니면 강경하게 싸워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좀 느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 만큼 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네요. 범죄에서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동석 씨 주먹 하나로 이 좀비 해치웠잖아요. 요번에 조폭들도 그의 주먹만 보면 벌벌 떠는 괴물 형사로 변신을 했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통쾌한 액션 거기다가 이게 무슨 CG를 이용한 액션이 아니라요. 육탄 액션이라고 하잖아요. 직접 다 뛰어. 네, 정말 제가 강윤성 감독하고 점심을 먹을 일이 있었어요. 영화 보기 전부터 믿음이 가더라고요. 영화 촘촘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마동석 씨는 몸집이 더 커지셨네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살림구당 엄지척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추석 연휴에 만들 수 있는 음식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오늘 그 2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양한 요리 조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요리연구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오늘도 화사하시네요. 주변에서 지난주 보고 그거 직접 만들어 먹었더니 참 맛있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 때 보람 있으시죠? 네, 보람 있죠. 오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요리 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요리는 뭔가요? 오늘은 뭐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네, 뭐가 없습니다. 재료만 있고 그러네요.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거 지난주에는 솥이 있었죠. 이번 주에는 그냥 터치만 하겠습니다. 터치? 뭐 누구를 어디를 터치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대산씨를? 이러세요 무섭게. Touch my body. 네, 죄송해요. 오늘은 이제 간편하게요. 약간 똑똑한 며느리 컨셉? 나쁜 며느리 컨셉일 수도 있는데 전자레인지와 전기 밥통으로 요리를 터치 딱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추석이면 떡 많이 드시잖아요. 떡을 전자레인지 만들어요? 떡을 많이 만드시는데 아니 이게 사실은 빵은 뭐 이렇게 해먹기도 하는데 빵도 어려운데 떡을 해먹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떡을 해먹는데 이건 정말 집에서 떡을 한다? 떡떡한 방법인데요? 떡떡한. 또 떡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데. 젖은 찹쌀가루 준비해 주시고요. 설탕을 좀 넣어주세요. 설탕 넣어주시고 소금 간장 좀 해주셔야 돼요. 설탕과 소금이 다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설탕과 소금을 넣고요. 뜨거운 물이 필요해요. 이건 밀가루죠? 찹쌀가루. 찹쌀가루. 아까 얘기했잖아요. 찹쌀가루 미안합니다. 저 두 번 얘기해줘야 돼요. 아니 김영빈 요리사님이 우리 프로 하시면서 평소 말투보다 2분의 1로
줄었대요. 그래서 말이 빨라졌대요. 말이 빨라지죠. 생방송이고 하네요. 예. 좋은 현상이에요. 이렇게 반죽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묽게 거의 뭐 손동작도 빨리 돌리기처럼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빨간기 느낌. 랩을 씌우셔가지고 전자레인지 2분 30초 정도만 돌려주시면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전자레인지로 들어가네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안에 있는 거 좀 갖다 주시겠어요? 하늘색이에요. 또 그 옆에 흰색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은요. 저걸 넣고 2분 30초 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 30초 돌리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띵 하고 이제 나오죠. 이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되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요즘 전자레인지가 성능이 좋아져서 금방 돼요. 아, 이게 꾸덕꾸덕해졌네요. 꾸덕꾸덕해지거든요. 완전 쫀득쫀득. 네,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좀 저어주세요. 이때 이제 보통 인절미 만드실 때 떡매 치시잖아요. 맞아요. 치셔가지고 이제 쫀득쫀득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양이 많지 않으니까 떡매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계속 저어주면 그러네요. 이게 좀 더 찰져지겠죠? 찰져지죠. 이렇게 하셔갖고 한 번 더 돌리나? 한 번 저은 다음에 2분 30초 돌리고. 1분 30초만. 1분 30초. 도합 4분. 더하기 잘했죠? 도합 4분. 4분인데 나눠서 돌리는 걸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그동안은 이제 1분 30초 돌릴 동안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심심하니까 요리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비찜 많이 드시잖아요. 갈비찜 꼭 필요하죠. 명절에 또 고기 있어야 되니까. 갈비가 지방인 거 아세요? 갈비가 지방이에요. 지방. 분류가 고기가 아니라 지방으로 분류가 돼요. 진짜요? 그만큼 살이 엄청 찌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나요? 그래서 더 맛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갈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태를 사용해서 갈비찜인데 기름이 좀 적은. 적은. 그래서 사태고기, 사태찜을 해보죠. 사태도 싫으시면 뭐 안심이나 등심하셔도 상관없어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쓰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여기 냄비가 있네요. 요거를 이제 압력밥. 냄비가 아니라 밥솥. 압력밥솥. 요거를 이제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이 덩어리는 이제 갈비 크기 정도. 그렇죠. 갈비찜 정도. 여기다 고기가 굉장히 좋네요. 좋은 고기예요. 좋은 고기예요. 그다음에 밤하고 당근이잖아요. 당근 이렇게 동글동글 돌려서 넣어주셔야 찌는 동안 부스러지지 않고요. 맞아요. 항상 찜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동글동글하더라고요. 이유가 있네요. 으스러지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제철. 송이. 모서리가 없으니까. 버섯. 표고버섯. 표고버섯. 송이버섯 넣으셔도 돼요. 다시 선물 받은 거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대추랑 잣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양념장 넣으시는데 양념장이 중요하죠. 엄마들은 이거 다 잘하세요. 간장, 그다음에 설탕, 뭐 다진 파, 마늘,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넣는 양념장, 기본 양념장인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팔아요 마트에. 저는 요리 연구 지금 굉장히 한식하신 거 보셨어요? 약간 아니 팔아요. 한숨 약간 쉬면서 약간 그 갖다 넣으면 되지.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비법을 하나 가르쳐드리면요, 좀 까맣고 윤기가 나는 갈비찜이 맛있잖아요. 이때 인스턴트 커피가루. 커피예요? 요거를 좀 넣어주시면 고기 누린내도 이게 잡으실 수 비법이었네. 여기에 뭐 술을 넣는 게 아니라 커피가루. 누가 갈비찜 양념에다 커피를 넣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기발한데요? 까무잡잡하면서 썬텐이 아주 잘 돼. 갈비찜이 나와요. 여기 이제 그 겉 표면이 약간 까무잡잡하게 맛있어 보이니까 코팅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시마 물 하셔가지고 고기 한 3분의 1 정도 잠기게 부어주시고 자. 전기 밥통에 이제 넣어주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넣고 난 뒤에 아까 빼셔야겠죠? 전자레인지에서. 두 가지 요리 한꺼번에 갖다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찜 버튼을 누르면 요리가 된다는 거죠. 이제 찜 기능이 없는 일반 밥솥일 경우에는요, 그 치사 기능을 2번 눌러주시면 돼요. 취사 기능 한 번 눌렀다가 가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자, 탄생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인절미도 되지 않았어요? 떡? 인절미. 떡도 됐죠? 됐습니다. 오늘 진짜 바쁘네요. 2가지 요리가 한꺼번에 지금 뚝딱 됐어요. 지금 뚝딱. 생방송 중에 한 5분 했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칼로리 다운된 고기찜. 일단은 완성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마지막에 먹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빨리빨리 그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맛을 전달해드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때. 한번 드셔보세요. 자, 어디 접시가 우리는 접시 안 주고 최혜정 씨만 주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드셔보세요. 그냥. 아니, 손받침해요 그냥.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드시는 동안 저 인절미 만들어도 됩니까? 네네. 밤 일단 모양이 네. 그대로 살아있네요. 그대로 살아있네요. 이게 몰랐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했더니 이게 각이 져 있으면은 부서지는군요. 저는 버섯하고 같이 먹어야지. 밤 잘 익었어. 잘 익었어요? 표고버섯 맛있네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찜. 고기. 그렇죠. 이거 이제 사태라고 그랬잖아요, 사태. 네, 사태입니다. 네. 근데 아까 자, 넣으셨던 커피 향이 살짝 나요. 나요? 커피 향이 나요? 맛의 천재신데요? 네. 네. 자, 저는 굉장히 큰 덩어리 잡았습니다. 잘 익었죠? 아니 이렇게 부드러워요? 보통 사태하면 질겨서 잘 안 그러니까.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드시면 그리고 지방이 아니, 무슨 뭐 없는 연육제 부위를 쓴건 아니죠? 사용해서 이러지 않습니다. 담백해요, 굉장히. 네, 맞아요. 야, 그냥 입에서 녹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네. 밥 없어요? 밥이요? 떡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떡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네, 아까 이제 1분 30초 추가로 더 돌린 네. 떡을 지금 이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가루하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잘라봐 드릴게요. 혜정 씨 좀 진행 좀 해요.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네, 네. 이렇게. 굉장히 간편하네요. 기가 막히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아까 나온 떡을 난리가 그냥 났어. 콩고물에 묻혀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가위로 바로 썰었어요. 접시에 이제 네. 올려놓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야, 그 떡이 이렇게 빨리 완성이 된 거 처음 떡을 보는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바로 먹기. 이렇게 올리잖아요? 바로바로 주워 먹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떡을 네. 뭐 시중에서 인절미. 구매를 해도 되지만 그죠. 떡이 또 굳기 때문에 굳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을 느끼기가 힘든데 만들면 즉석에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먹어도 되죠? 그때그때 이거 껌 아니죠? 먹으면 좋을 것 껌 같아요. 껌 아니죠? 좀 한번. 야, 굉장히 쫄깃하네. 쫄깃하면서 또 부드럽네요, 되게. 네, 방금한 떡이 제일 맛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떡집에서 갔다가 나오면은 이제 이게 좀 오래 지나면 굳기도 하니까. 추석날은 또 떡집이 안 하거든요. 그 전날이나 전전날 갔다 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굳어가지고 드실 때 또 데워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뭐 4분이면 되니까 금방. 인절미에다가? 예, 제가 이제 드시는 동안 또 저번에 떡 잡채가 그렇게 또 인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레인지로 초간편, 초간단 7분 만에 잡채. 그때는 소태다 했잖아요. 네, 그때는 소태다 했죠. 4분 만에. 네. 그리고 그때는 당면이 아니었고 네, 떡이었잖아요. 떡이었죠. 네. 오늘은 진짜 당면으로 할 건데 7분 만에. 근데 일반 팬에다 하시면 설거지가 정말 많잖아요. 이걸 7분 만에 하신다고요? 네, 이거는 설거지가 없어요. 7분 만에. 네, 7분 지금 할 이제 거예요. 생방송이 7분 자, 남았습니다. 불린 당면, 불린 당면 넣어주시고 이건 순서를 좀 지켜주셔야 돼요. 네. 순서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불린 당면 넣어주시고요. 이건 고기인가요? 네, 고기입니다. 잡채거리 고기. 고기는 이제 가로 네. 썰기를 네네. 해가지고 길쭉길쭉하게 세로로. 네, 채썰기 네. 하셔서 좀 넓게 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버섯을 좀 올려주세요. 네. 버섯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순서 중요합니까 이거? 그럼 다시 한번 밑에다가 먼저 당면, 그다음에 고기, 그다음에 버섯, 그다음에 네. 양파. 채소가 들어가네요. 양파, 네, 당근. 그다음에 당근을 좀 넣어주시고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 당면 수분이 위에 내려가면서 고기 당면이 위에 간이 배요. 버섯 위에 당근과 네. 양파.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양념장. 잡채 양념장. 예, 양념장. 없으면 예. 네. 사서 쓰세요. 잡채 양념장은 마트에 가서. 안 팔아요. 네, 3분의 이거 만들어야 1 돼요. 안 정도. 팔아요. 이것도 네, 가진 고기 양념, 양념장은 파는데 이거. 불고기 양념장 하셔서 가진 양념 하셔서 3분의 1 정도 부으셔가지고요. 네. 랩을 씌워갖고 역시 전자레인지에 4분. 4분. 저기 5분 정도. 궁금한 거는 네. 시금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건 안 넣네요 여기다가. 저거는 제가 좀 이따 좀 이따 그러니까 예, 되게 안 넣는다는 성급하세요. 거. 에이. 아니 안 넣는다는 건 할 알죠. 거예요. 언제 들어갈지 아유, 궁금하네요. 네. 저거는 그래도 요리를 하시니까. 자,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딱 나왔어요. 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돌렸어요. 4분이 되게 빨리 지나가네. 네. 아유. 네, 그만큼 돌렸고. 세월이 빨라요. 네. 세월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네. 근데 이렇게만 아까- 해도 사실 되게 그럴싸한데 네, 이제 네. 시금치가 이제 그냥 먹어도 들어가네요. 되겠는데. 네. 시금치를 너무 미리 넣으시면 너무 숨이 익죠. 그렇죠. 죽어가지고 시금치는 생으로도 먹으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아까 맞아요. 남겼던 이 양념장을 좀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었네. 네. 왜냐면 시금치도 양념이 돼야 맛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또 덮어. 랩을 씌워서 1분 30초에서 1분 30초. 2분 정도만. 이거는 대사실 2분. 돌려주셔야 돼요. 네, 주세요. 제가 랩 치울게요. 1분 30초에서 2분. 저 랩 잘해요. 그러면 네. 하면은 6분밖에 안 되는데요? 4분에다가 2분이니까. 7분. 그러니까
1분은 1분 30초에서 2분 30초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가져오는 시간까지 더 했구나. 그런 그죠? 것도 예. 있고 중간중간 한번 상태를 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 그렇죠. 고기를 네. 80g에서 100g 정도 썼는데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더 많이 넣으시잖아요.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돼요. 고기가 잘 안 익어요. 네. 그다음에 추석하면은 이제 달걀 지단을 딱 올려서 한 정갈한 음식 중요하잖아요. 예, 지단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네. 지단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전자레인지로 이제 지단 만드는 것도 네.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 네. 요거 좀 치워드릴까요? 네. 요거 전체적으로. 요거 제가 네. 좀 저한테 주세요. 네. 뒷정리 제가. 치워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지단은 고명으로 뭐 여기저기 다 네, 쓰이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걸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지단 좋아하거든요. 축구 선수도 됐어요. 지단. 그 얘기할 줄 알았어. 네. 달걀을 나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야, 이거 왜냐면 지금 시간이 할 말이 없어서. 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랬군요. 예. 달걀을 이제 분리하셨네요. 네, 황백으로 좀 나눠주세요. 네. 네, 나눠주시고. 그리고 황백을 분리하라는 흰자와 게 노른자와 흰자를 그래서 분리하라는 얘기죠.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네. 소금을 양쪽에다 다 넣어주시고, 소금을 넣어요. 네, 그다음에 잠깐 네. 좀 주세요. 네. 접시에다가 짠. 네, 네. 접시에다가 올려놓고. 네, 지금 식용유를 그다음에 식용유를 좀 발라주셔야 돼요. 아하, 접시에. 네. 접시에다가. 프라이팬이 아니라 네, 그쵸. 접시에다가 지금.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프라이팬이 아니라 접시에다가 식용유를 바른 다음에 여기를 이 달걀을 접시에다가 펴주세요. 코팅을 하고 그 위에다가 네. 노른자를 부어요. 이렇게 하시고 예. 이거를 랩을 씌우셔갖고 예. 20초. 네. 20초. 예, 20초씩 2번에서 3번. 네. 중간에 상태를 보셔야 돼요. 20초, 20초, 예, 20초 20초, 이렇게. 20초, 20초 보시면 네. 제가 아까 건져놨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냥? 네, 이렇게. 우리는 지단을 프라이팬에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되게 잘 됐죠. 그러면은 사실 고정관념이 이런 모양이 있죠. 안 나오고 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1분을 한꺼번에 돌리시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초, 20초, 20초 끊어서 올리시면 이건 뒤도 한번 지단이 돼요. 보여주세요. 뒤도 그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매끈하게. 네, 매끈하게. 그리고 이제 뒤에 여기 뒤에 있던 부분이니까 여기 이제 식용유를 발랐기 때문에 잘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야, 그리고 색도 이 노른자 그렇죠. 본연의 딱 노란색이 그리고 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붙이기 되게 힘들어요. 흰자는 특히 야, 붙이는데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기 좋은 그러면 지단이 먹기도 좋다. 그렇죠. 예. 이렇게 지단을 붙이실 수가 있고 제가 채를 썰어서 왔거든요. 예. 이제 내놓고. 채를 썰면 네, 이렇게 이제 되죠. 고명으로 쓰기. 요거는 기억 잘 해두셨다가 예. 설날에 예. 떡국에 올리셔도 떡국에 그러면 올리셔도 이거는 굉장히 되겠고. 많이 먹어요. 네네, 예, 맞아요. 여기저기. 이런저런 요리에 떡국에 뭐 맞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뿌려셔도 될 것 벌써 같아요. 드셨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찜에다가도 넣어도 되고. 제가 이제 저기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네. 뜨거. 자, 이제 나왔습니다. 그걸 맨손으로 가져왔어? 뜨거. 이 사람. 왜냐면 우리 어머님들의 그 고통을 한번 사이에 감수하려고. 아까 만들던 접시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왔죠. 네. 야, 냄새가. 기가 막히다. 예. 요 잡채에다도 고명 넣을 수 있죠? 그쵸 이제 올려드릴게요. 제가. 와, 근데 시금치가 삶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전자레인지에 한번 갔다 와도 이렇게 네, 콩나물이랑 하네요. 시금치 나물은 전자레인지에다가 간단히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야. 네. 그렇게 해서 올리면 뜨겁죠. 네, 우리 너무 어머님들의 이 뜨거워요. 고통을 저희가 느껴봐야 돼요. 볼로 네.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아니 그래서 숟가락으로 그냥 부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예. 부을까요? 네, 부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예뻐야 잡채가 되는 되니까. 겁니다. 예. 이렇게. 야. 거기다 고명 올려주세요.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단 고명을 너무 예쁘죠? 올려주시면 저희는 올려주셔가지고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네. 마지막 잡채. 바로 활용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제가 잡채 네. 킬러예요. 추석 때 고향에 못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뭐 그리고 또 요즘 혼자 지내는 맞아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이런 거하게 음식 하실 필요 먹으면 없이. 마음까지 네, 이렇게 맞아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잡채 맛이 나죠? 잡채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 잡채예요. 예. 네. 자,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버튼 네. 한번 누름으로써 맛있는 추석 음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엄지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기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 그래서일까요?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여행 명소로 손꼽히는데요. 놀 곳이 많아서 공기가 좋아서 왔어요. 즐길 거리도 많이 즐기고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곳에 알록달록 등산복 입은 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의 정체는? 마운틴 페스티벌 때문에 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산악 스포츠 페스티벌. 각양각색 다양한 스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산악인들의 축제. 그 현장이 지금 공개됩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리조트. 산악 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린 이날, 유난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행사가 있었는데요. 준비 운동은 기본, 준비 물까지 꼼꼼하게 챙긴 사람들. 아니, 뭐 하시려고요? 산행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선도 와보고 싶었고요. 좋은 산도 같이 회원들하고 동참하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답니다. 세종 특별자치제 대전 여수서 왔습니다. 산악 동호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참가 인원만 2천여 명. 그 각오도 남다른데요. 서로 협상 단결 우승 1등 목표. 그 역시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분들한테 행운을 주겠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갑니다. 드디어 등산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정상에 오르겠다는 목표 하나로 파이팅 넘치게 출발한 참가자들. 참가자 모두 완주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한편 또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등산 참가자들보다는 한결 가벼운 의상과 심상치 않은 각종 장비들.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마라톤 하러 왔죠. 트레일 러닝 하러 왔습니다. 엥? 트레일 러닝이요?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점점 산을 향해 달리는 참가자들. 산속을 거침없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이 스포츠의 정체는 뭔가요? 로드마라톤과는 다르게 트레일러닝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달리는 것이 큰 차이점이 있고, 그것으로 통해서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것이 바로 트레일러닝의 매력. 마라톤만 몇 번 했고요. 트레일은 처음 도전하는 거거든요. 힘든데 도착하면 뿌듯할 것 같네요. 산속을 뛰고 또 뛰어 드디어 반환점까지 도착한 참가자들. 재밌게 여기 반환점입니다. 잘한다. 트레일러닝은 또 길에서 달리는 거하고 또 다른 재미가 있으니까 그 재미를 느끼려고 왔어요. 힘은 드는데 너무 좋아요. 오길 잘했다는 생각했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인 만큼 목표만을 향해 달리기보단 자연 속에서 추억을 남기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추억을 만드는 사이 결승점에 벌써 다다른 이도 있었는데요. 드디어 1등 탄생의 순간. 1등의 뒤를 이어 다른 참가자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들. 그 뿌듯함을 말로 달 수 없겠죠. 날아갈 것 같아. 여기 산은 흙길도 있고 자갈도 있고 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좋고 일단. 그래서 여기 또 높은 데니까 하늘도 높고 너무 좋았어요. 새벽 4시에 부산에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거 뛰려고. 그만큼 진짜 산에서 뛰는 거 추천합니다. 트레일러닝 화이팅! 이번 축제는 트레일러닝 외에도 다양한 행사와 대회가 열렸는데요. 한자리에 이 많은 산악 스포츠 행사가 열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과거에는 이 대회를 각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부터는 산악 문화 창달을 위해서 스포츠 클라이밍, 러닝, 또 생활체육, 등산 여러 가지를 한데 엮어서 즐길 수 있어서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 대회도 열렸는데요. 와, 빛의 속도로 완벽을 타는 이 스포츠 정체는? 바로 클라이밍이네요. 지금 열리는 경기는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로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2018년도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중고 예선부터 결승까지 이뤄지는 큰 대회인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2초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승찬 선수 A 코스, 주지한 선수 B 코스. 자, 뒤로 가면 선수 위치로 준비.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선수들이 촉각을 다투며 암벽을 오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까지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는데요. 가자 도대체 이 스포츠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중력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거스르는 스포츠고요. 그 점이 매력이죠. 0.1초의 기록 단축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꿈나무들. 훗날 올림픽에서도 만나길 바랄게요. 한편 잔디 광장에도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다들 손에 포를 들고 체조도 했다가 걷기도 하고, 이건 또 뭐 하는 겁니까? 노르딕 워킹이라고 합니다. 노르딕 워킹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걸으면서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노르딕 워킹은 1930년대 핀란드의 그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 여름 훈련법으로 고안된 운동으로요. 여름에 포를 사용하는 운동법이 발전되어서 이제 노르딕 워킹이란 그 워킹법으로 발전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보급되게 됐습니다. 핀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웰빙 워킹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노르딕 워킹. 때문에 이번 축제에서 강습회를 열게 됐다는데요.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운동이랍니다. 운동보다 운동을 해도 2배, 3배 이상의 효과가 있죠. 진짜 산을 걷는 것 같아. 재밌어요. 다양한 산악 스포츠를 한 곳에서 즐긴 산악 스포츠 페스티벌. 내년에는 여러분도 함께하세요. 내리쬐는 햇볕이 유난히 따가운 가을. 갈수록 건조해지는 날씨는 피부에 치명적인데요.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기. 쌀쌀한 가을, 피부 지키는 법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네, 지금 뭐죠? 평소 민감한 피부 때문에 남들보다 철저하게 피부 관리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가을이다 보니까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또 제가 12월에 결혼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생애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 특별 관리에 돌입했다는 인순 씨. 충분한 수분 공급을 위해 하루 8잔의 물을 마시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으로 피부 건강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인순 씨가 강력 추천하는 또 한 가지 피부 관리법.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천연 화장품이에요. 바로 천연 재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이었는데요. 에센스와 스킨은 기본, 여성 청결제 치약까지. 작년에 음식 먹고 피부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트러블이 너무 심하게 나서 제가 1년 동안 이것저것 화장품 다 바꿔가면서 써봤는데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천연 화장품을 알게 돼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거 쓴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은 피부 많이 괜찮아졌어요. 시중에 맞는 화장품이 없어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 천연 화장품. 자신의 피부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만드는 방법 또한 어렵지 않아서 좋다고. 그냥 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간단하게 섞기만 해도 스킨이 되는데 이거 말고도 막 가열을 하거나 블렌더를 써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처음이 어렵지 몇 번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소중한 내 피부를 지킬 수 있는 똑똑한 방법. 직접 만든 천연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환절기에는 보습크림을 얼굴 구석구석 꼼꼼히 발라 건조한 날씨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를 집어드는 인순 씨. 면도기처럼 생긴 기기를 얼굴에 대고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이거 홈 에스테틱 기계인데요. 화장품 바르고 나서 이거 쓰면 피부 안쪽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훨씬 촉촉한 것 같더라고요.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좋아요. 아프지 않으세요? 네, 이거 전혀 안 아파요.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낸다는 홈 에스테틱 기기. 비교해보니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하죠?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에스테틱 기기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는 피부과 전문의.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전기 천공법을 활용한 제품입니다.
전기청공법이란 일시적으로 전류를 피부에 흘려보내서 피부에 있는 세포층들을 재배열을 하게 만들고 그게 구멍처럼 작용을 해서 화장품과 유효 성분들을 침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 높은 효과를 낸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청공법.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위생적이라는데요. 에스테틱 기기들은 보통 아무렇게나 사용하시면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보통 피부 결을 따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듯이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눈가라든지 팔자같이 주름이 깊은 부위에는 조금 더 지그시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가을이 돼서 좀 건조했는데 피부가 많이 좀 촉촉해진 것 같아요.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는 좋은 방식이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이제 사실 너무 장시간 사용하시면 피부의 진리층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정도 10분에서 20분 이내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거나 수분과 항산화제 섭취, 그리고 맞는 보습제 사용들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쉬운 환절기. 빈틈없는 관리로 소중한 피부를 지키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결과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사는 이가 있습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주인공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경기도 평택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공장. 이곳은 스마트폰과 카메라 렌즈,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전후방 렌즈 등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렌즈가 만들어지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렌즈 금형 제조의 1인자가 이곳에 있답니다. 혹시 이곳에 최종민 금융기술 1인자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종민 금융기술의 1인자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초정밀 금형기술의 1인자 성천모 수석연구원. 그는 이곳에서 렌즈 제작을 위한 모든 공정의 기술 전수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공정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지원 활동을 하고 지구라든지 치공구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37년 동안 초정밀 금형기술을 연마한 만큼 그가 금형 공정과 품질 개선을 위해 기여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연삭하고 남은 입자를 자동으로 흡입하는 연삭입자 집진 장치를 설치한 것이랍니다. 집진 장치를 써보니까 예전에 때하고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어때? 확실히 효과가 있죠. 어느 측면에서? 예전에 없었을 때는 먼지가 직접 느껴질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이거 설치하고 나서는 확실히 먼지가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이제까지 경험과 노하우 또 삼성전기 본사에 저런 장치가 돼 있고 그거를 여기 이제 접목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죠. 초정밀 금형 제품이 완성된 후 정밀 집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활약은 이어지는데요. 드레싱, 연삭 휴일의 드레싱이라든지 아니면 저 마그네틱 베드의 직각도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머리카락 굵기 70분의 1인 1미크론 단위로 측정하는 만큼 한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정밀 측정 작업. 이 힘든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직각도 간이 측정기를 개발한 건 역시 그였습니다. 이거 없을 때는 아예 측정하려면은 되게 복잡하죠. 뭐 측정실 가가지고 뭐 3,000원 측정기로 측정하고 다시 오고 그러면 뭐 시간이 뭐 한두 시간 뒤에 이제 측정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이게 있은 뒤로부터는 뭐 10분? 5분에서 10분 사이에 뭐 바로바로 측정 가능하니까 훨씬 편하죠. 또한 24시간 무인 작업이 가능한 가공 공정 무인화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테이블에 한 개의 제품만 세팅하고 했었는데 선진사들은 작업 중에 세팅을 할 수 있는 이런 팔레트 체인지 시스템이 있었고 또 멀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작업 중에 설비는 정지시키지 않고 작업 중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그걸 배워와가지고 산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휴대폰과 노트북에 사용되는 사이드뷰용 LED 금형 역시 한 번에 256개의 렌즈를 찍어낼 수 있는 이유류 캐비티를 개발하여 연간 15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요. 기존에는 32 캐비티라든지 64 캐비티, 128 캐비티 금형이 있었는데 이유류 캐비티를 개발함으로써 생산성이 2배에서 6배 정도 이렇게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성천모 수석연구원은 올해 2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5년에는 철탑 산업 훈장까지 받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지난 37년 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수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성천모 수석연구원은 이곳 직원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존재랍니다. 뭔가 문제점이 있을 때 좀 와주셔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면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셔요. 그런 면에서 되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 느껴요. 몇 번 측정을 지금 현재? 지금 한 홀에 대해서 4번 측정했고요. 네. 지금이야 후배들이 믿고 의지하는 조정밀 금형 기술의 1인자지만 그도 지금의 후배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금형 기술에 발을 내디디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직업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기계 가공 쪽, 밀링 기능사 쪽에 자격증을 따고 삼성전기에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기계 가공 쪽 이런 쪽에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9살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일까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주경야독으로 대학까지 졸업하는 등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공고생들이라든지 대졸 신입사원들하고 그 실력의 그 이상 되게끔 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했고 그 위에는 삼성현대 기술대학에 나와가지고 메카트로닉스 학과에서 기계와 전자 쪽을 접목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배움에 목말랐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일까요? 그는 사내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후배들을 위한 기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가공 기술 쪽에 뭐 30년 이상 이렇게 이 부분만 있었고 이 부분에서 축적적인 노하우를 나 혼자 하면서 하는 것보다 후배 사원들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기술 전수를 해주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늦은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향하는 성천모 수석연구원. 밤늦게 퇴근한 그를 반기는 건 역시 가족입니다. 어휴, 혜미는 뭐 커피 타는 거야? 지난 37년간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항상 바쁘게 생활한 그를 버틸 수 있게 해준 존재 역시 가족이었다는데요. 한창 바쁜 그 시절 가족과 이렇게 차 한잔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젊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뭐 회사 업무적인 거, 친구들하고 또 어울리고 이런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찍 오는 날보다 늦게 오는 날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이, 햄. 아빠. 오늘 힘들지 않았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일찍 오셨네요. 그렇죠. 다른 때보다는. 예전엔 자주 뵙지를 못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왜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도 학생이고 이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늦게 오고 아빠도 늦게 오시고 하니까 서로 아침에 잠깐 보는 게 다였던 것 같아요. 회사 일로 야근에 철야도 할 때도 있었고 야근하고 오시고 그 젊었을 때는 그냥 회사에 너무 충실했다고 해야 되나? 회사밖에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가정보다는. 남편과 아빠보다는 한 회사의 직원으로 더 충실한 삶을 살았던 성천모 수석연구원. 가족들에게 그는 항상 바쁜 가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6개월 동안 부산사업장 파견 갈 때도 와이프라든지 큰딸이나 작은딸 또 아들 모두가 용기가 되어주는 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힘이 가족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을 가질 법도 하건만 오늘도 갑자기 사라지는 성천모 수석 연구원. 먼저 들어갈게. 뭐 드시고 가지요? 맛있게 먹고. 아빠도 공부하러 가자. 공부 안 가르쳐줘. 요소별로 원가를 지키는 이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 어이구 고마워. 가족과의 시간도 마다하고 뭘 하나 했더니 인터넷 강의 듣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는 3년 전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기업체를 운영한다든지 또 나의 꿈인 직업학교를 운영할 때 이 경영학 개념에 또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그의 끊임없는 도전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그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일이 또 있다는데요. 바로 후배들을 위한 금형 서적 집필 작업. 이미 2권의 책을 집필한 바 있지만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요즘에는 새로운 서적을 집필 중이라고요.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내가 기계가공 분야 37년 동안 위길만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 분야 최고의 장인인 대한민국 명장에 도전하고 싶고요. 은퇴한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37년 동안 도전을 거듭해온 결과 금형기술의 1인자가 된 성천모 수석연구원. 그의 더 큰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9월 28일 생방송 김현우의 유머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